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좁은 골목은 평소처럼 평범한 오전의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작은 상가와 주택들이 뒤섞인 이곳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이어져 온 장소였다. 그러나 2025년 9월 3일 오전, 이곳은 순식간에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40대 남성 A는 평범한 가맹점주였다. 그는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25년 봄부터 본사에서 도입한 1인분 배달 메뉴는 A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쟁사들의 한 그릇 메뉴와 1인 배달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점주들에게도 소형 세트 메뉴를 판매하도록 권장했다. 겉으로는 선택 사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은 매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A는 이 정책을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 깊은 불만을 품었다. 기존의 피자 메뉴는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 혹은 최소 2, 3인이 나눠 먹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1인 세트는 단가가 낮고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 배달 대행 수수료와 본사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A가 손에 쥐는 금액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배달을 할수록 손해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점점 쌓여가는 적자와 본사와의 갈등은 그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매출 감소와 빚 독촉, 인테리어 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본사는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본사 차원의 압박과 고객 요구가 동시에 그를 옥죄었다. A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함께 A를 찾았다. 본사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자리라 설명했지만 A의 눈에는 그것이 협박처럼 보였다. 본사 임원은 점포 운영 방식을 이야기했고 인테리어 업체 측은 공사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오랫동안 억눌린 불만과 분노는 이 자리에서 폭발했다. A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들었다. 가게 안에 있던 네 사람은 순식간에 공포 속에 빠져들었다. 날선 칼끝이 번뜩이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 딸이 잇따라 쓰러졌다. 피가 바닥을 적시며 흐르고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변 상가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소란의 주민들이 몰려왔다. 곧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긴급하게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중 2명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또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피의자 A는 범행 직후 스스로 흉기를 자신에게 겨누며 자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그를 제압했고 그는 큰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그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 범죄로 치부되기 어려웠다. 그 배경에는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압박,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조적 문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소상공인의 고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A는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구조적 모순의 희생자이자 동시에 끔찍한 가해자였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는 수개월 전부터 본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은 선택 사항이었으며 강요한 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장시간 점주들과 부딪히며 생긴 압박감은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인근 상가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언론은 연일 배달 경제의 그늘, 프랜차이즈 구조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흉악 범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배달 플랫폼과 본사 사이에서 끼어있는 점주들은 항상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본사와 플랫폼은 경쟁을 명분으로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안았다.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도 문제였다.
점주들은 길게는 하루 14시간 이상 가게에 묶여 지내며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적 지원망이 거의 없었다. 이런 고립된 환경에서 불만과 분노가 증폭되면 극단적 선택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졌다.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미 3명이 목숨을 잃은 뒤였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속에 울부짖었고 가해자 A 또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 인해 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겼다. 개인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사회 구조의 모순이 한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가? 사건 이후에도 프랜차이즈와 플랫폼의 경쟁은 멈추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저렴하고 빠른 배달을 원했고 본사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 점주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졌으며 언제 또 다른 비극이 터질지 알 수 없었다. 관악구 조원동의 골목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날 흘러내린 피해 흔적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주민들은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고 점주들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느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분노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